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하룻밤 사이에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한다. 당신은 우리에게 자아를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자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자아로 자아를 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혼의 끝까지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게임이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이 플레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조급함, 두려움, 좌절, 항상 뒤처져 있다는 느낌, 무언가가 빠져 있고 무언가가 당신에게 잘못되어 있다는 끊임없는 감각. 이 모든 것은 보이는 것만큼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부분은 당신 의식의 아주 깊은 수준에서 당신이 이곳에 있기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이 경험을 선택했다. 두려움, 고통, 외로움, 상실을 느끼는 것을 선택했다. 지금은 터무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앨런 와츠가 우리에게 제안한 것이다. 그는 삶이 하나의 쇼, 하나의 연극과 같다고 말했다. 당신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배우이기도 한 연극이다. 문제는 당신이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점이다. 당신은 역할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 그것이 곧 당신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고통이 줄거리의 일부이고 혼돈이 무대 장치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이 결정적인 것처럼, 모든 상실이 끝인 것처럼, 모든 위기가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실제 붕괴인 것처럼 살아간다. 하지만 만약 당신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이 적이 아니라면 어떨까? 실수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데 있다면 어떨까? 앨런 와츠는 형이상학적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계속 나아가는 능력이다.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게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농담인 피상적인 게임이 아니라 고통조차 그 목적을 지닌 깊고 신성한 게임이다. 당신은 몇 번이나 끝없는 양팔을 벗기는 것처럼 걱정의 순환에 갇혀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항상 이전 층 아래에 또 다른 불안의 층이 숨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돈을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타인을 걱정하고, 모든 것을 걱정한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걱정을 멈추면 무책임해질 것이라고, 순진해질 것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와치가 드러내는 것은 그 반대다. 걱정은 자각의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감금의 신호다. 당신은 게임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플레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당신은 반응하고, 싸우고, 투쟁한다. 그 모든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신이 이곳에 있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 최면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이 단지 게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두려움조차 대본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무언가가 변한다. 고통은 여전히 오지만 당신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두려움은 나타나지만 당신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신은 자각을 가지고 플레이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이 영상의 제안이다. 새로운 믿음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층 뒤에 항상 존재해왔던 것을 기억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당신은 게임에서 이길 필요가 없다. 그저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 이 깨어남이 의미 있게 느껴진다면 끝까지 함께 해달라. 다음에 나올 내용이 당신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대 위에서 살고 있으며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당신 자신이 대본을 쓰는데 참여했고 배경을 선택했으며 그것이 전부 연기라는 사실을 잊은 채 역할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앨런 와츠는 존재를 우주적인 연극으로 보았다. 우주가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기 위해 잠시 자신이 우주라는 사실을 잊는 놀이말이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는 이 신성한 연극, 이 실존적 숨바꼭질 게임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당신 삶의 모든 상황이 가장 사소한 것부터 가장 두려운 것까지 당신 앞에 신중하게 배치된 장면이라는 뜻이다. 당신을 벌주거나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느끼기 위해서다.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황홀, 사랑, 그리움, 좌절을 느끼기 위해서다. 강렬하게 느끼기 위해서다. 그것은 영화가 당신을 울리거나 공포로 떨게 할 것을 알면서도 극장에 가는 것과 같다. 당신은 그것을 원한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단지 영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인식을 당신은 잃어버렸다. 삶에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누가 말했는가? 어둠이 없다면 빛은 인식되지 않을 것이고, 고통이 없다면 기쁨은 공허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을 선택한다. 우리는 게임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허용하고, 어떻게와 왜를 잊은 채 모든 것이 결정적인 것처럼 반응한다. 무대가 감옥이 아니라 배경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황 속에서 살며 통제를 추구하고, 결코 위협이 아니었던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애쓴다. 그들은 두려움, 고통, 상실이 사고가 아니라 연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아름다운 이론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울리는 진실로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도망치기를 멈춘다. 당신은 구경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폭풍과 싸우는 대신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이 깨어남은 저항 없이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일 당신이 입고 있는 이 자아라는 캐릭터가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기 때문이다. 그것은 통제와 확실성, 보호를 원한다. 그것은 항복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지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앨런 와츠의 가장 급진적인 초대가 등장한다. 새로운 형태의 용기를 기르라는 초대다. 육체적 용기도 아니고 외부 세계에 맞서는 용기도 아닌 훨씬 더 깊은 무언가다. 저항하지 않을 용기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이른바 형이상학적 용기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달라. 당신의 지지에 감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개발하지 못하는 한 종류의 용기가 있다. 그것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세계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을 도전하는 내적 도약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앨런 와츠는 이것을 형이상학적 용기라고 불렀다. 그리고 아니,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강함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외부의 전투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유령을 시선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다. 두려움, 슬픔, 외로움을 바라보고 도망치지 않으며 머무르고 느끼고 현재에 남아있는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나타났을 때 저항하지 않기로 하는 의식적인 선택이다. 와츠는 우리가 두려움을 거부하지 않고 억누르려 하지 않은 채 존재하도록 허용할 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던 힘을 잃는다고 말했다. 이것은 사회가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억누르고 피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법을 배운다. 불안한가? 주의를 돌려라. 두려운가? 바쁘게 지내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도피다. 그리고 모든 도피는 우리가 도망치려는 바로 그것을 강화한다. 형이상학적 용기는 느끼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때 시작된다. 두려워하는 자신, 약하다고 느끼는 자신,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된다. 감정을 불꽃의 따뜻함이나 새벽의 냉기처럼 자연현상으로 바라볼 때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저항할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통제하려 할수록 더 무력해진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선을 공부했다. 그들은 죽음조차 힘을 잃게 만드는 절대적인 현존의 상태에 도달하고자 했다. 그들은 궁극의 신경, 최고의 신경이라 불리는 것을 추구했다. 망설임 없이 감정의 지옥을 통과하고 내면의 모든 것이 후퇴하라고 외쳐도 계속 나아가는 능력이다. 그들은 지켜든 칼 아래에 지옥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저항 없이 건너는 바로 그 지점에서 환희의 땅이 드러난다는 것도 알았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사무라이가 아니다. 나는 떨고 얼어붙고 도망친다. 괜찮다? 와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 애쓰지 마라. 그저 자신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이 지점에서 순환이 풀리기 시작한다. 두려움을 연극의 일부로, 춤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변형된다. 에너지, 움직임, 생명이 된다. 하지만 두려움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를 가둔다면 무엇이 정확히 우리를 이 끊임없는 불안과 걱정의 순환에 묶어두는 것일까? 두려움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계속 그것을 키우는가? 여기서 우리는 무한한 걱정의 양파로 들어간다. 우리를 사로잡는 환상의 다음 층이다. 이제 불안한 마음은 무한한 층을 가진 양파와 같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 층을 벗기면
곧 또 다른 층이 나타난다. 또 벗기면 또 나타난다. 그렇게 당신은 평화가 항상 한 걸음 앞에 있는 것처럼, 또 다른 걱정 너머에 있는 것처럼 비상 모드로 살아간다. 그러나 앨런 와츠가 드러내는 것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다. 이 양파는 끝이 없다. 문제는 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관계 맺는 방식에 있다. 당신은 일, 돈, 건강, 미래를 걱정한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도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안절부절 못한다. 왜일까? 당신이 걱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배웠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걱정이 통제의 방식이고 책임의 증거이며 고통을 미리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조건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다. 와츠는 걱정의 습관이 감정적 중독이며 공허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바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침묵 속에서, 문제의 부재 속에서 불편한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긴장 없이 사는 법을 모른다. 그들은 쉬는 것, 멈추는 것,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이 지속적인 걱정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식을 왜곡하고 문제를 증폭시키며 끝없는 불안의 순환에 가둔다. 당신은 위험이 필연적인 것처럼 살아간다. 안전할 때조차도 말이다. 하나의 위협이 사라지면 마음은 또 다른 것을 찾아낸다. 양파는 계속 자란다. 그것을 볼수록 시야 전체를 차지한다. 작은 문제는 재앙이 되고 의심은 공황이 되며 삶은 감정적 지뢰밭으로 변한다. 그러나 출구는 있다. 와츠는 두려움과 불안과의 관계를 바꾸자고 초대한다. 걱정을 관조로 바꾸고 저항 대신 관찰을 선택하며 불확실성과 싸우는 대신 그것의 경이로움을 느끼자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통제에 대한 집착을 놓을 때에만 존재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변화의 핵심이다. 저항에서 감탄으로 초점을 전환함으로써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만성적인 걱정 상태에서 벗어나 삶 앞에서 진정한 현존의 상태로 이동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다. 우리를 불안의 포로로 만드는 가장 큰 환상은 걱정이 책임감의 증거라는 생각이다. 걱정을 멈추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마치 끊임없는 긴장이 비극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부적인 것처럼 말이다. 앨런 와츠는 이 깊이 뿌리 박힌 믿음을 깨뜨리며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무언가를 제안한다. 삶은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관조되어야 한다. 와츠는 우리의 감정과 싸우는 대신 폭풍을 감탄하며 바라보듯 같은 경외심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하늘을 가르는 번개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멈추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관찰한다. 우리는 경이로워한다. 그 거친 에너지의 힘을 느끼고 통제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자신을 맡긴다. 같은 방식으로 그는 두려움, 슬픔, 분노 같은 우리의 감정을 저항이 아닌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초대한다. 이는 정신에 대한 잔혹한 재프로그램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저항하도록, 예측 불가능한 것에 맞서 감정적으로 무장하도록, 결코 이길 수 없는 내적 전쟁을 치르도록 훈련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와츠가 가르치듯 존재는 정복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기복과 모든 모순, 모든 불완전함을 포함해 살아내야 할 것이다. 걱정을 그 본질 그대로, 주위의 왜곡이자 통제의 환상에 대한 집착으로 보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변한다. 마음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경이로움, 느끼고 숨쉬고 존재하는 신비로 열리기 시작한다. 갑자기 위협처럼 보이던 것이 초대장으로 변한다. 두려움은 더 이상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니라 목격해야 할 자연현상이 된다. 슬픔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인간 경험의 팔레트에 있는 하나의 색이 된다. 그러나 이 변화는 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해하고 끝나는 하나의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체화되어야 한다. 당신의 몸에서, 당신의 마음에서 느껴져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자신을 내맡기는 연습이 필요하다. 두려움에 따라 삶을 재구성하려 하지 않고 삶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연습은 감정을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와츠가 상기시키듯 두려움 같은 감정은 불꽃에 다가갈 때 느끼는 열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반응이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억누르고 통제하며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이상화된 이미지에 맞추어 빚어내려는 시도다. 그래서 다음으로 피할 수 없는 질문은 저항 없이 그 감정들의 포로가 되지 않고 두려움과 모든 감정을 자유롭게 느끼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지금부터 풀어가려 한다.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나의 전자책 비욘드 더 섀도우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융의 핵심 사상을 분석하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다. 두려움은 불꽃의 열기와 같다. 캠프파이어에 다가갈 때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듯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자동적이고 본능적이며 자연스럽다. 그러나 열기는 신체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우리는 두려움을 저항한다. 질식시키려 하고 숨기고 무시하려 한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약함의 증거이며 성격적 결함이고 감정을 마치 체스판의 말처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가르친다. 앨런 와츠는 이 환상을 가차없이 해체한다.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거부가 우리를 만성적 불안, 죄책감, 절망으로 끌어당긴다.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것을 억누르려 하면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마비적인 무언가로 변한다. 억압된 두려움은 만성적인 걱정이 되고 공황이 되고 말없는 절망이 된다. 지혜는 두려움이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다. 그것은 삶의 광대함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다. 불확실성은 두려움을 낳고 미지의 것은 두려움을 낳는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없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 실수다. 진정한 자유는 불을 끄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열기가 몸에 존재하듯 두려움이 내 안에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바로 그 순간에 생겨난다. 캠프파이어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라. 얼굴에 열기가 느껴진다. 당신은 그 열기와 싸우지 않는다. 불이 뜨겁다고 공포에 빠지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거리를 조절하고 그대로 지나갈 뿐이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그것은 일어난다. 당신은 느끼고 관찰한다. 반응할 필요도 해석할 필요도 이것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다. 이 깊은 수용은 두려움을 억압적인 무언가에서 그저 존재하는 무언가로 바꾼다. 그것은 영웅적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저 거기에 있으며 자각하고 느끼고 인간 경험 전체를 끌어안으면 된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다. 감정을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분열시킨다. 생명 에너지를 잠식하는 내부의 긴장지대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감정이 흐르도록 허용하고 두려움 없이 그것을 느낄 때 당신은 다시 통합된다. 저항의 갑옷 뒤에 숨겨졌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으며 더 온전해진다. 와치는 이것이 진정한 연금술이라고 보여준다. 두려움을 현존으로, 고통을 내적 힘으로, 취약함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변형시키는 것, 그리고 이 의식으로부터 새로운 존재 방식이 탄생한다. 자유란 어려운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들의 포로가 되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자유인 존재 방식이다. 그렇다면 모든 삶이 하나의 스펙터클이고 모든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라면 지금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전히 그것과 동일시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주제다. 삶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명상하고 공부하고 자신을 단련하려 해도 쇼는 계속된다. 상실, 두려움, 고통, 기쁨의 장면들은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차례로 펼쳐질 것이다. 차이는 당신이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각 장면과 감정과 순간에 어떻게 머무를 것인가에 있다. 앨런 와츠는 목표가 연극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무대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감정을 피하거나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각성은 당신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눈물조차, 고통의 침묵 속 비명조차 춤의 일부라는 사실을 깊고 생생하게 기억할 때 일어난다. 삶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
끝에 기다리는 트로피도 없고 무대 뒤에서 당신을 평가하는 심판도 없다. 당신은 살기 위해, 경험하기 위해, 자신 안에서 수없이 길을 잃고 다시 찾기 위해 여기 있다. 열기와 냉기, 웃음과 애도, 탄생과 죽음을 느끼기 위해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신성한 연극의 일부임을 알면서 말이다. 저항을 멈추고 지금과 다른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멈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것들과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해방시킨다.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멈추고 존재의 무대 위에서 의식적으로 춤추기 시작한다. 형이상학적 용기란 결국 높이 든 칼 아래에서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다. 내면의 지옥을 가로지르되 마비되지 않는 것. 삶의 혼란스러운 아름다움 전체를 바라보며 나는 받아들인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고통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라고 가르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두려움을 통과해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반역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 성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닿았는가? 당신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자신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아래에 댓글을 남겨달라. 당신의 경험은 당신처럼 이 집단적 최면에서 깨어나고자 하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하라.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울림을 주었다면 계속 나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 영상은 오늘 시작한 이 내적 변화를 보완하는 성찰들을 담고 있다.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말라. 각성은 첫걸음일 뿐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